그동안 급발진 사고는요, 뭔가 원인을 캘 수가 없는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2년 전 호남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시키며 달리는데 지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죠. 흙먼지를 일으키며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기도 하고요. 다른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브길에 진입을 하더니 어허. 곧 가드레인을 들이받고 추락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인해 차량 파편들도 도로에 널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 영상을 보니까요. 최준봉 교수님, 네. 일단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 차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5월 4일 날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 부근인데요. 네. 당시에 저곳의 최고 속도는 100km예요. 그런데 아하. 저 차는 200km 이상을 달렸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100km 제한 속도가 있는데 200km로 그것도 지금 나들목에서 나가는 곳이잖아요. 아하. 저곳을 저렇게 급하게 빠른 속도로 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저게 네. BMW 차량인데요. 굉음을 내면서 갓길을 질주를 했고 이게 한 300m 전부터 저렇게 굉음을 내면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라고 하면 네. 300m 전부터 저렇게까지 급한 속도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일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운전하신 분이 66세 여성이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 사고 때문에 결국 추락하면서 본인하고 옆에 타고 계신 남편 두 분 다 사망을 하셨어요. 아우, 세상에. 안타깝게.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 이 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보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분과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부부 사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을 했는데 유가족이요. 손정혜 변호사님 소송을 제기했어요. 차량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급발진 사고로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가실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더군다나 운전자의 가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CCTV 그리고 주변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첫 번째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 갓길로 주행했다는 것은 운전자가 뭔가 이 차량 결함 이상하다, 차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대피하려는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속질주를 하죠. 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130, 140 넘게 운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로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서 블랙박스 다른 차량들에 찍힌 블랙박스의 그 영상 보니까 저 차량이 비상등을 계속 켠 채 이 갓길 쪽으로 쭉 달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어요. 결국 이게 소송을 제기했고 유가족 측이 소송 제기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1심 판결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거의 급발진 관련 사례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아주 가끔 이제 이 차량 결함이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게 급발진이다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1심 판결도 지금 보시면 이상한 상황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 저보다 비상등 켜고 가요 지금.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거리가 짧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300m 이상 정도 질주를 하고 비상등을 켰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게 통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고 보통 주장을 한단 말이죠. 차량 제조사 측에서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렇게 길게 동안 잘못 밟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고 저 시간대가 오전 11시예요. 화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운전자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별로 문제도 없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제 저 차 혹시 영상 보일 수 있으면 한번 다시 보면요. 네. 차가 질주를 하고 있을 때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아, 그러네요. 네, 보통 급발진을 주장할 때 대부분의 제조사는 봐라. 저 엑셀을 잘못 밟은 거다. 네.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자, 볼게요. 자, 봅니다. 네. 이제 저 차량이 지나간 장면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오죠. 비상등만 들어오네, 그죠? 들어와 네, 있잖아요. 아하. 이제 그러니까 1심 측에서 지금까지는 저런 경우에 급발진 거의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결국 이상은 하지만 이거는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한 걸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 지금 저 안타깝게 저런 이 교통사고가 났던 이 부부, 노부부의 사위가 이인걸 변호사였습니다. 네. 근데 1심에서는 사실 원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아니면 저희도 저런 사고를 잘 맞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1심은 다른 변호사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해외 사례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됐으니까 이걸 다 살펴보고 나 정도 열심히 할 사람이 과연 다른 변호사가 있을까? 그 생각으로 항소심을 직접 진행했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1심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차량 결함,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고요. 유가족 측이 이 피해자의, 즉 사망한 부부의 사위가요.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위가 변호사입니다. 이 사위가 정말로 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앞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과실을 할 리가 없다는 그 점에 주목을 했거든요. 입법 취지로 돌아가면 자동차 회사 제조자가 결국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 쪽에 차관을 뒀죠. 그래서 그때 운전자가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브레이크 페달을 엑셀러 페달로 오인하는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근데 오인하는 것도 잠깐이라면 모를까 300m 이상을 그렇게 오인해서 밟을 리는 없잖아요. 운전자가 그럼 고의로 했다? 고의할 리가 없죠. 고의가 아니라면 그럼 과실인데 과실이라고 보기엔 너무 웃기잖아요. 모든 정황을 붙여보면 이쪽에선 할 도를 다 했어요. 자동차 비상등도 다 켰고요. 그 전까지는 다 정속주행 100km 정도를 내외로 하면서 시속을 준수를 했고요. 운전자는 어쨌든 주의 의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실수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차량 결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자 측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김복준 의원님, 지금 안타깝게 사망한 이 60대 부부의 사위분이 이인걸 변호사인데 이 사위인 이인걸 변호사가 자 이제 두 분은 사망했지만 그 사망한 분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정말 재판부를 향해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일단은 그 운전자의 장인장모겠죠. 이인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장모님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니까 비상깜빡이 켜고 있었어요. 그러면 비상조치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평상시에 이 장모님의 운전 습관이 뭐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등등에 많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실수했을까?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록을 살펴봤으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확실하게 잘하시던 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에 그러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봤더니 바로 그 사고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완전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상조치 관련된 거, 운전 습관 관련된 거, 건강 문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고요. 네. 아까 뭐 변호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급발진인 경우라면 300m 이상을 가속 페달 밟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따진 거고요. 결국은 이거는 차량의 결함이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거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을 그러면 이걸 입증하는 책임을 어디가 져야 될 거냐? 차라리 제조사에서 너희가 이거는 이 차는 이상 없는 겁니다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라. 바꿔서.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 같고 네. 그게 받아들여져서 각각 4천만 원씩 두 명에게 지급하도록 배상 판결이 난 겁니다. 유가족 2명에게 4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어렵사리 정말 극적으로 유족 측이 승소를 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 지금 사망하신 운전자분의 사위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소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소심 소송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긴다고 확신했을까요?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감동했죠.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셨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처남한테 면목이 좀 섰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다 도와주셔서 이 심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자동차 회사 쪽에서 급발진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위인 이인걸 변호사의 저 지극정성에 하늘도 감복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항소심에 이겼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과 2심에서는 간혹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한 측이 인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아하. 급발진 인정한 사례가. 근데 아까 이인걸 변호사 말씀하셨고 또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원래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 자동차 회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 차가 문제가 없다는 걸. 근데 그동안에 그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게 다 받아들여졌죠. 왜냐하면 혹시 자동차 어떻게 결함인지 아세요? 저는 모르죠. 판사, 변호사, 검사 다 모릅니다. 아하.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입증 못해요. 그리고 국가수에 이 차 번호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동차 회사에 물어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제조사 측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사건도 브레이크 안 켜줬잖아. 이걸로 이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하, 1심에서. 네. 근데 이 브레이크 등에 관련해서 상소심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엔진이 고장 나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안 밟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제조사 당신들이 입증해라고 한 거거든요. 아하. 대법원에서도 사실 급발진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동차 제조사가 전향적으로 입증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이 사안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이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뉴스파이터가 대법원 판결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